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리오 오더 프리저빙 앤 CPU 에피션 리몰 스토리지 액세스라는 논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시스 2023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먼저 최신 트렌드를 보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등 리모트 스토리지에 접근하는 응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시스템에서 스토리지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성능은 점차 증가하는데 증가함에 따라서 CPU 효율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CPU가 효율적으로 동작하지 못해서 하드웨어의 성능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PU 효율성의 최적화를 달성하려고 하고 이를 위해서 스토리지 오더를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릴라이어빌리티를 위해서 요청의 동작 순서를 보장하는 것이 현재는 대부분 싱크로너스하게 동작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전체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시스템에 병목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NVMe5 패브릭을 보면 어, 오더레스한 IO 패스의 성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오더를 지키기 위해서는 플러시와 같은 싱크로너스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자들은 로컬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고 네트워크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먼저 본 논문의 저자가 발표하기도 했던 호리에서는 데이터 패스와 컨트롤 패스를 분리하여서 데이터 패스의 병렬성을 확보하였고 컨트롤 패스와 같은 경우에는 오더링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를 NVMe PMR을 통해서 저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패스의 병렬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패스 같은 경우에는 싱크로너스하게 적혀야 돼서 이 부분이 병목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베리어 FS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레이어가 순서를 보존하게 하고 SSD는 베리어 커맨드를 통해서 순서를 지키도록 하는데 멀티큐로의 확장이 어려워서 최신의 NVMe SSD나 RDMA NIC 같은 멀티큐 하드웨어로의 확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옵트 FS는 잠시만요. 옵트 FS는 책섬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하드웨어와 달리 SSD 환경에서는 책섬의 컴퓨테이션 비용이 너무 비싸서 현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저자들은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스토리지 오더를 지키는 것의 비용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FIR을 통해서 4K 라이트와 F싱크를 진행하였고 최신의 멀티큐 환경에서 측정 가능한 NVMe5 패브릭과 포리에 대해서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NVMe 패브릭을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 환경에서 측정을 한 것인데요. 이는 최적 성능을 보기 위해서 측정을 하였고 먼저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파워로스 프로텍션 기능이 없는 플래시 SSD 위에서의 실험인데 어, 그 순서를 지키지 보장하지 않는 NVMe 패브릭에 비해서 순서를 보장하는 NVMe 패브릭이 두 자릿수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플러시 동작이 디바이스 전체 볼라타일 메모리를 플러시하는 비용으로 모두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건지. 네? 잠시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PLP 기능이 있는 옥테인 SSD 환경에서 측정을 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플러시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순서를 지키는 NVMe 패브릭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러시의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리퀘스트가 플러시가 내려간 것을 확인한 이후 다음 리퀘스트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순서를 보장하지 않는 것보다는 매우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호리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패스는 병렬적으로 동작하지만 컨트롤 패스는 여전히 싱크로너스하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동작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기존의 리눅스 NVMe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레이어가 다 수행이 된 이후에 플러시까지 완료되고 그 이후에 다음 리퀘스트가 요청이 될 수 있고 호리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병렬적으로 수행이 되지만 그에 앞서서 오더링 메타데이터를 적는 컨트롤 패스가 싱크하게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리모트 스토리지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한 비용을 측정하였는데요. 어, 오더레스 NVMe 패브릭을 사용해서 싱글 스레드로 시퀀셜 라이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시퀀셜 라이트이므로 머지를 하는 케이스와 머지를 하지 않는 케이스를 나눠서 측정하였는데 위에 보시면 그래프에 위에 두 개의 선이 머지를 하지 않는 케이스고 배치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줄어드는 경우가 머지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니시에이터 서버와 타겟 서버 둘 다에서 머지를 하는 것이 그 리모트 스토리지 액세스 횟수를 줄이기 때문에 더 좋은 효율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논문에서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순서를 지키는 NVMe 패브릭에서 봤던 것처럼 플러시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퍼를 병렬적으로 해서 홀에서 같은 효율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지와 같은 동작을 사용해서 CPU 사이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논문에서는 리오의 디자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호리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라면 호리는 컨트롤 패스를 싱크로너스하게 진행을 하였는데 리오에서는 어, 그 스토리지 오더에 대한 메타를 각각의 리퀘스트에 인베디드 하여서 그러한 컨트롤 패스가 싱크로너스하게 동작하지 않고 데이터 패스와 함께 병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현한 전체 아키텍처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먼저 어플리케이션 아래에 리오 FS를 구축하고 그 아래에 블락 레이어와 리오 FS 사이에 리오 시퀀서라는 레이어를 추가하였습니다. 리오 FS는 어플리케이션의 F싱크와 같은 리퀘스트를 리오 인터페이스로 변환을 해주고 리오 시퀀서에서는 이러한 요청들을 사용해서 오더링 어트리뷰트라는 어떤 메타 정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블락 레이어로 어싱크로너스하게 리퀘스트 하게 됩니다. 이를 사용해서 리오 시퀀서 아래부터 블락 레이어 그리고 이니시에이터 드라이버, 타겟 드라이버의 동작은 병렬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더링 어트리뷰트와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림처럼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 리퀘스트마다 하나의 어트리뷰트가 생성되고 이는 두 가지의 리스트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림에서 실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로벌 오더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그림에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각 타겟 서버별 오더가 있습니다. 이는 블락 레이어에서는 BIO 구조체의 BI 프리베이스 필드를 통해 전송되고 어, NVMe 패브릭에서는 라이트 커맨드 리저브드 필드를 통해서 전송되게 됩니다. 이는 각각의 리퀘스트에 대해서 어, 어떤 시퀀스 넘버를 가지고 앞서서 몇 개의 요청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하드웨어에 적혔는지 표시하는 펄시스트 필드와 함께 주소와 스플릿 정보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크래시 리커버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크래시가 발생하면 리커버리 과정에서 이니시에이터 서버는 각각의 모든 타겟 서버로부터 PMR에 저장돼 있는 코어 서버 오더링 리스트를 읽어오고 이를 통해서 다시 글로벌 리스트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만약에 이니시에이터 서버가 크래시 나서 리커버리 되는 경우에는 글로벌 리스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펄시스트 값이 0인 즉 디바이스에 적히지 않은 어트리뷰트 이후에 모든 어트리뷰트를 삭제하고 이를 다시 각각의 타겟으로 보내서 어트리뷰트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블락들을 모두 삭제하게 합니다. 이와 달리 타겟의 리커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타겟이 크래시 이후에 다시 이니시에이터에 리커넥트된 이후에 만들어진 각 타겟의 리스트를 보고 그 펄시스트 값이 0인 리퀘스트에 대해서 이니시에이터가 다시 리플레이를 해주는 방식으로 리커버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오의 IO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블락 레이어에 오더 큐라는 거를 추가하여서 오더가 필요한 리퀘스트를 오더 큐에 따로 넣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오더가 필요한 리퀘스트는 일반적으로 F싱크와 같이 크리티컬한 패스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레이턴시를 줄여주는 효과를 얻게 되고 이후에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스트림, 그리고 오더 큐, 그리고 NIC 큐를 각각 1대1 매칭을 시켜서 특정 스트림은 특정 오더 큐로, 그리고 특정 NIC 큐로 보내게 함으로써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인오더 특성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더 큐 내부에서 머지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NVMe 패브릭 IO 횟수 자체를 줄이고 이를 통해 CPU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오더 큐에서 그 연속된 리퀘스트를 병합하는 동작 자체가 저 오더 큐의 동작 그 데이터 IO들이 병렬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동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총 3개의 서버를 사용하였는데 하나의 이니시에이터와 2개의 타겟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각각의 타겟 서버에는 플래시 SSD와 옵테인 SSD를 하나씩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R 영역은 2MB씩 사용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로는 멜라녹스의 RDMA 네트워크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교 대상으로는 EXT4를 사용하는 NVMe 패브릭과 코리 그리고 리오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4K 랜덤 라이트를 진행하는 결과인데요.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 스루풋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처럼 오더드 NVMe 패브릭은 오더리스에 비해서 2자릿수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여서 그래프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증가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패스의 싱크로너스한 동작으로 인해서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오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패스와 데이터 모두 병렬적으로 동작하므로 오더레스 리눅스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CPU 에피션시 성능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CPU 에피션시는 오더리스의
효율성을 1로 두고 노멀라이즈 하여서 스루풋을 CPU 유틸라이제이션으로 나눠서 각각의 CPU 사이클마다 얼마나 많은 IO를 처리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머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배치 사이즈를 늘려가면서 측정하는 실험도 추가하였는데요. 왼쪽의 3개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 1개에서 동작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스레드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맨 위에가 스루풋 성능인데 리오에서도 리오에 머지를 넣은 것과 머지를 넣지 않은 성능을 비교하면 머지를 넣은 성능이 오더레스와 유사하게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레드가 12개로 늘어나면서 컴퓨터 자원이 충분하게 되면 머지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러나 아래의 CPU 에피션시 항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PU 에피션시는 훨씬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일 시스템 성능입니다. 파일 시스템 성능에서는 그 NVMe 패브릭은 ext4를 사용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였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가로축은 스루풋이고 세로축은 레이턴시를 나타내며 각각의 점은 스레드가 1부터 24까지 증가하는 양상에 대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리오FS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가 16까지만 가도 디바이스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반면에 홀의 FS나 ext4는 디바이스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오 FS는 F싱크에 대해서도 병렬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99% 레이턴시를 봤을 때도 F싱크의 영향이 줄어서 안정적인 레이턴시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성능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성능은 파일벤치의 바메일과 락스DB의 DB벤치를 통해서 성능을 측정하였는데 랜덤 쓰기가 지배적인 그 바메일의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FS가 더 높은 I/O 사용률과 CPU 효율성을 원인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락스DB의 경우에서도 리오FS가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락스DB가 홀이 FS를 사용할 때보다 리오FS를 사용할 때 CPU 사용률이 110%더 높은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즉 리오FS를 사용함으로써 CPU 효율성이 증가됐고 이를 통해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더 많은 CPU 사이클을 사용함으로써 성능 증가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리오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싱크하게 순서를 맞추는 동작이 병목 지점임을 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IO를 파이프라이닝해서 어싱크로너스하게 수행하고 리커버리가 가능한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존보다 더 좋은 CPU 효율과 IO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신의 빠른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하드웨어 활용을 위해서는 비동기적인 수행이 중요한 것을 보였고 스토리지 시스템의 메타데이터와 같은 컨트롤 정보를 PMI와 같은 바이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다루는 것에 효과를 증명하였습니다.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